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유지하다 이번 3주째의 최상위권인 2위에 오르며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지난달 21일 디지털 싱글로 공개된 이후 핫 100 차트에서 1위로 등극하며 핫샷 데뷔를 했죠. 빌보드 역사를 통틀어 1위로 데뷔한 곡은 43곡인데 그중에서도 2주 연속 1위를 지킨 노래는 단 20곡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BTS 빌보드 1위와 관련해 문체부와 문광현은 경제 효과를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다이너마이트를 통한 직접적 매출 규모는 2,457억 원이고 관련된 화장품과 식료품, 의류 등 연관 소비재 수출 증가 규모는 3,717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이러한 수익에 대한 산업 효과는 총 1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이 추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콘서트가 열리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효과 부분을 제외한 엄청난 결과입니다. 이에 문체부는 포스트 코로나의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고 국가 이미지, 국가 브랜드 등 성향에 따른 상승 효과를 고려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이번 소식은 단비와 같았는데요. 옆나라 일본에선 이런 한국의 상황을 질투하며 BTS에게 악플을 달고 심지어 짝퉁 그룹까지 만들며 흥행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악플 다는 일본인들아, 너희 인성 문제 있어?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일본에서도 방탄소년단의 핫백 1위와 함께 다이너마이트의 무게를 실시간으로 집중 보도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BTS의 수상을 의심하며 미국인 대부분이 방탄소년단을 모른다, 너무 질투난다, 이게 1위라고 하품이 나올 지경인데 빌보드 무슨 일인가? 뭐가 좋다고 1등이라는 건지 납득이 안 된다. 한국 정부는 그렇게 예산 써도 괜찮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런 댓글들이 개인의 호불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만 보기엔 방탄소년단과 너무나 닮은 그룹이 일본에서 만들어졌죠. 탄도소년단은 방탄소년단의 짝퉁 그룹이라는 논란 속에서 데뷔해 오리콘 주간 차트에서 1위를 하는 등 실제 방탄소년단에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탄도소년단은 일본의 대형 기획사 LDH 엔터테인먼트가 만들었는데요. 방탄소년단과 이름은 물론 멤버, 구성, 역할, 콘셉트까지 비슷해 짝퉁 BTS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탄도소년단의 영문명도 Ballistic Boys로 탄환이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또 초창기 방탄소년단처럼 힙합 음악을 내세웠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짝퉁이라는 이미지가 박혀있음에도 일본에서는 탄도소년단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9월 대검의 소망처럼 한국은 대중음악에선 일본을 확실히 추월한 것 같다고 말했었는데요. 덧붙여 한국은 서양의 대중예술을 수입한 지 반세기 만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췄는데 대부분의 나라는 훨씬 이전부터 수입했지만 한국과 비교할 만한 경쟁력을 갖춘 나라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한국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대중예술 콘텐츠들을 수입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의 콘텐츠들을 역수출하고 있죠. 이처럼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엄청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노력하며 흘린 피땀 눈물이 일본에겐 달콤한 꿀과 같았는지 자꾸만 빨아먹고 있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우리의 것을 자꾸만 본인들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와중에 이번엔 중국에서 또 다른 어이없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베테랑의 명대사처럼 이번 사건은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싹쓸이, 환불 원정대 등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지난달 22일 방송에서 이효리는 예명을 정하지 못했다, 글로벌하게 중국 이름 마오가 어떠냐고 말했는데요.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이 이효리가 중국 전 국가주석 마오쩌둥의 성 마오를 언급한 것이라며 도를 넘는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중국 네티즌 비난에 휩싸인 가수 이효리를 보호해달라며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에 요청을 했죠. 반크는 지난 4일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의 한 연예인에게 수십만 개의 댓글을 달며 린치를 가하는 중국 사이버 국수주의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엔 2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그들의 민족 영웅인 마오쩌둥을 비하했고 그건 중국에 대한 도전이란 이유로 무차별한 사이버 폭력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오는 중국인이 흔히 사용하는 성 중 100위 안에 들 정도며 일본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이름이죠. 이어 방크는 우리는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주변국과 주변국의 국민을 강압적으로 대하고 세를 과시하며 민치를 가하는 패권주의적 태도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자신들의 잘못을 침묵한다면 이번과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거라며 주의했죠. 특히 샤오퍼농의 다음 표적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세계인이 될 수 있으니 외교사절단 반크는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에 영어로 청원을 올려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자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특정 인물을 뜻하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공식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효리는 지난 2일 SNS 활동 중단을 선언했죠. 이번 논란은 공산주의 청년단과 현재 중국 온라인에서 강화되는 중화 국수주의로 더 큰 문제가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5년 전 중국 공산당 산하의 공청단은 인터넷 댓글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전파와 정부 비판글 삭제하기 등의 일을 맡을 청년 인터넷 문명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은 중화 사상이 깃든 국수주의가 중국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심에는 공청단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을 정도죠. 이렇게 중국에선 중화 국수주의가 강화돼 민폐를 끼치고 일본은 특유의 음습함으로 인성 없고 개념이 부족한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한국은 물론 필리핀 네티즌들도 이들과 달리 성숙한 시민의식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필리핀 SNS 인플루언서인 벨라 포츠가 자신의 왼쪽 팔에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문신을 했고 그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이 반박했고 벨라는 우길기의 역사적 배경을 몰랐다며 즉각 사과하고 문신 제거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한국 네티즌이 가난한 필리핀인은 작고 못 배워서 무식하다는 등의 인종차별적 비난 댓글을 달자 이번엔 필리핀 네티즌들이 발끈했습니다. 이에 Apologize Korea, Cancel Korea 등의 해시태그가 수십만 건으로 달렸는데요. 일부는 한국에서 겪었던 차별 대우를 언급하며 반격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된 한국 네티즌들은 발벗고 나섰죠. 한 네티즌은 소리투 필리피노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일부 한국 네티즌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대신 사과했습니다. 또 같은 해시태그를 단 사과글이 SNS에 잇따라 올라왔고 그 덕분에 이 해시태그가 한국과 필리핀 트위터에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으로 올랐고 다음날 오전까지 4만 1000건 이상 공유됐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한 누리꾼은 한국인들에게 무차별적 악성 댓글을 단 필리핀 사람들을 대신 사과한다면서 소리투 코리안스라는 해시태그를 달았고 이번에도 같은 해시태그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주 필리핀 한국문화원 관계자는 자칫 한국과 필리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온라인 소통이 양국 네티즌들의 성숙한 대응 덕분에 훈훈하게 마무리됐다고 밝혔죠. 사실 이번 온라인 충돌은 외교부가 나서 진화할 정도로 갈등이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한국 네티즌들은 역지사지를 떠올리며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인종차별을 하면 화를 내면서 왜 우리가 인종차별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필리핀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글을 남겼죠. 그리고 일본과의 과거 문제를 떠올리며 국가의 인상은 국민이 만든다. 과거의 잘못을 사과받지 못하면 앞으로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다. 그러니 한국을 사과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일관하는 나라라는 인상을 만들지 말자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 중국과 다르게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바로잡고 배워가는 성숙한 네티즌들이 있어 한국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숲은 나무 하나하나가 구성되어 있죠. 나의 작은 글 하나가 대한민국의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의 작은 글 하나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인종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느 나라처럼 피해의식만 갖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가 배려해야 하는 부분과 배워야 하는 부분, 숙지해야 할 것들을 깨우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대로 잘못했을 때 성숙하게 대응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죠. 한류 밝힌 K9 자주포 수입 이유 성능 가격도 최고지만 호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호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대한민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 관계를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발전시켜 나가야만 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편 중 하나가 바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들을 수입하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3회 K9 자주포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단독 우선 공급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9 제작사인 일티패스는 호주 법에는 주축으로 호주 정부와 제안서 평가와 가격 협상 등이 진행한 후 양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자동차로 K9 자주포 30문과 K10 한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납품하게 됐고 호주 정부 리본 사업에 총 1조 원가량의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하라디 펜슬은 호주 사업도 전 10년 만에 K9의 수출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나의 적극적인 현재와 노력도 호주 정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입니다. 하나는 멜버른에서 1시간 거리인 빅토리아 주질로 홍시에 K9 현지 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안병철 호주 유럽사업부 상무는 이곳에서 현재 중소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교육, 정비, 보수 등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9 자주포는 일디펜스와 국방과학연구소가 1998년 국내의 기술로 독자 개발한 국산 무기입니다. 현재 한국군이 1,300용무를 운영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2001년 터키에 280여 대 첫 수출된 이후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됐습니다. 하나는 노르웨이와도 24대 추가 수출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랍게도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수저훈련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가 무려 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9의 세계적 인기의 비결은 바로 뛰어난 성능입니다. 155mm 52구경 장포탑을 탑재한 K9은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 포탄이 성과장전 장치를 탑재해서 사격 명령을 접수한 지 30초 이내에 탄을 발사할 수 있고 15초 이내 최대 3발 3분 동안 연소 18발을 사격할 수 있어 초기에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K9의 실전 능력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검증됐습니다. 당시 K9은 기습을 당한 상황에서도 곧바로 대응 사격을 실시해 북한 진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기 수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가 실전 경험이라 말합니다. 한국군이 현재 1000대 넘게 운영 중이라는 것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고 자주포와 많은 부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K9의 경쟁자는 독일의 PZH-2000, 영국의 에즈-90 브레이브하트, 러시아의 무스타 S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보면 K9은 영국과 러시아 자주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독일의 피해자 더처는 대당 가격이 130억 원에 달해 약 40억에서 50억 정도인 K9의 2배가 넘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서 가격 경쟁력에 한참 밀리고 있습니다. 그대가 K9보다 무거워서 항공 수정도 어려워서 국가 간 전면 전보다 해외 파병에 중점을 두는 국가들이 선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주포의 수요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심지어는 영국도 K9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주포는 전차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공격 위주의 전차와 달리 방어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오픈형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워서 긴급 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의 안전도 기동력도 그냥 한국의 K9 같은 자주포를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구차한 변명 같은 기사까지 내면서 일본의 자주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방산 사업 대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그룹은 장갑차 1레드 100을 앞세워 호주 주력 장갑차 선정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독일 라인 메탈 디펜스 야링스 장갑차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2022년께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되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대북 무기 체계 B5 복합 수주를 누리고 있습니다. K3 비비어의 신공 불주간 이동식 대공포 B5 복합은 2013년 인도 국방부로부터 예비 조달자로 낙점돼 유리한 고지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들 사업을 모두 하나가 따낼 경우 최대 13조 원 규모의 수출 성과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방산 사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열폭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 육군 한국제 K9 자주포를 수입 세계 1700대 운영 중이라는 중앙일보 일본어판 기사에 달린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주는 사버린 거 야길이 8m, F신에서 발사된 포탄은 최자 40km까지 날아간다. 포탄 40km와 추진 동력으로 짜 엄청난 속도로 발사 산악지역 이만한 국정을 비롯해 눈밭 정글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차를 형을 넘을 수 없는 전차였던 같은데 가격과 발표 스펙에 속지 않아야 한다. 나중에 클레임을 걸어도 좀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니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사용할 수 없는 유탄포에 불타는 차량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쓸데없는 구입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호주는 육군보다 전투기나 이기스일 같은 공군 해군을 강화해야 한다. 마침 지난 2019년 8월 호주 정부가 랜드 8116 프로그램을 부활시켰을 때 왜 호주가 K9과 같은 강력한 타격력을 지닌 자주포가 필요한지에 대해 서술해놓은 호주 현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K9 이야기만 자꾸 하면 자칫 지루해질 수 있으니 딴 기사들을 발굴한 후에 이 기사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